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도 네. 목소리가 이 모양이네요. 네, 이제는 더마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8653님이 늦어서 오프닝을 못 들었네요. 종배 삼촌 감기 좀 나으셨나요? 더마카님 약값은 받으셨나요? 꼭 받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약값 안 줬고 저 어제 독감 검사도 하느라고 4만 원 가까이 썼는데 그것도 모른 척하고 계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진행합시다. 네. 느낌 있는 남자님이 종배 형님 감기신데 오토바이도 타고 오신 모양입니다. 가죽 잠바 보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상남자십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제 입이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습니다. 네, 저는 가죽 잠바가 좋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 빨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가죽인지 아니면 에코 가죽인지는 뭐 태워봐야 아는데 아직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가죽이라고 생각하고 입고 있습니다. 네, 네, 곽창영 님이 종배 형님 얼른 감기에서 해방되세요. 그리고 촌철님들 아침 기온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저도 정말 힘들어서 어제 또 병원을 갔는데 바글바글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네. 대기실이 그냥 환자들로 꽉 차가지고 한참을 기다렸거든요. 정말 감기 좀 엄청 돌고 있습니다. 네, 다들 조심하시고요. 널 사탕해 님이 더마카 목소리가 염소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염소 귀엽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더 맑은 목소리로 내일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마님이 종배 형님 인터뷰할 때 보면 뭔가 흡족한 답변이 들릴 때는 물개소리로 호응을 해주시던데 예?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물개소리로 호응을 해주신다고. 네, 왜 자꾸 인터뷰하는데 응응대냐고 욕은 엄청 먹은 거 제가 아는데. 아, 아세요? 알죠, 왜 몰라요. 근데 왜 못 고치세요? 고치세요. 물개소리는 하여간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홍성환 님이 어제 처음으로 유튜브로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켜놓고 대기 중인데 제이비 얼굴만 나오니까 좀 아쉽습니다. 제이비 타임스 때만이라도 더마카랑 나란히 앉아서 방송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유튜브 200만 되면 얼굴 공개하는데요. 네. 그런 공약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홍성환님 처음이라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픽해드렸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저는 신비주의입니다. AI가 아니냐라는 소리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고 사람은 맞고요. 신비주의라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얼굴을 공개 못한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워싱턴 포스트의 윤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지 3시간 뒤 대통령실은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가 발언 원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일본 대변인이냐면서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단 주체는 일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이라며 민주당이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도 않고 반일 감정을 자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역사 인식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와서 선전선동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오역 논란 속에 직접 인터뷰를 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인터뷰 녹음본을 다시 확인했다며 논란이 된 문장에 이거는 저는이라며 대통령이 주어로 분명히 녹음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초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기사에도 분명히 주어는 I, 윤석열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 논평했던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게 그 뉴스를 지배했었는데요. 이로써 대충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녹음본이 있고 그걸 여러 번 교차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게 미셸리 기자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저거 다 따라서 녹음된 내용이 있다면 들어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2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라고 하는 논란이 1탄이었다면 이번에는 I냐 재팬이냐. 이게 이제 2탄 논란이 될 뻔했는데 조기에 종결이 됐다. 그런 일은 없다. 진실 공방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셸리 기자는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이 인터뷰 기억하시죠? 예, 그 인터뷰를 실었던 기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도 윤석열 선대본부가 워싱턴 포스트 측에 서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실수로 전달된 축약본에 근거해 작성되었다라면서
그런 발언을 한 게 없다라고 부인을 하자 미셸 기자가 주고받은 서면 인터뷰 원문을 공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 기자였다는 게 참 공교롭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기자가 2014년에 워싱턴 포스트에 입사했는데 팩트 체커 기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인들의 발언 관련해서 팩트 체커를 주된 업무로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신이 했던 인터뷰에 대한 기본 체크는 됐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JB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녹음본이 있었다고 하면 뭐 더 이상 다툴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BS 취재진이 워싱턴 포스트에 이 기사에 대해서 또 입장을 물었더니 최근 논란에 대해서 무엇이 맞는지 판단해 주길 바란다 뭐 이렇게 보냈더니 우리는 우리의 보도를 고수한다고 말씀드리겠다. 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하지요. 그럼 이 논란은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오역 주장이 오판이었던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다른 뒷면을 주시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뒷면이요? 그 뒷면이 뭐냐면 바로 대통령실의 공지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이 주어가 빠진 오역이라고 주장한 것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인터뷰 내용 이걸 토대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서 공지를 통해서 밝힌 그 문제의 그 대목에서도 전은이라고 하는 주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셸리 기자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아니 녹음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I. 영어 I는 저도 알거든요. I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 뺄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제기해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은 실수로 공지를 내보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원을 뺀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의도적으로 뺐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러니까 그 논란은 끝났지만 대통령실의 공지가 옳았느냐 아니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사실은 대통령실의 공지를 보고 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서요. 네,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 있었죠. 넷플릭스가 한국에 2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했어요.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추리면 대충 이런 내용인데 관련 준비를 1월 말부터 3개월 정도 했고 대통령실이 넷플릭스 쪽에 먼저 제안을 했고 넷플릭스 쪽에서 내부 논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가 중간에 편지도 주고받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데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개입하게 됐느냐고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 드리고 컨텐츠 관련해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께도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린 적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어떤 언론은 이걸 미담으로 보도를 했던데요. 과연 미담으로 그칠 내용인가? 이걸 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저는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개인 사선을 통해서 협상 환경을 조성한 뒤에 대통령실에 토스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 드렸다. 보고 드렸다. 그렇죠. 그것도 진행 상황을. 이건 김건희 여사가 공적 업무 과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부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공적 지위도 그리고 공적 권한도 없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공적 업무 과정에 개입해서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원칙과 개통의 문제,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컨텐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한다라고 하는 심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개통의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콘텐츠 관련해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께 보고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면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진행 과정을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정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다 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실을 향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던 바가 있는데 이것도 그 맥락에서 접근할 성질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이런 보고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제이비도 지금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투자 유치를 진행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스스로 밝힌 내용이 이거거든요. 영부인께도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밝힌 걸 보면 대통령실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문제의식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이 없는 게. 공적 개통이라는 게 있는 거고 공적 개통에는 지휘 명령 개통이라는 거 있는 거고 또 그것에 어떤 부응하는 책임 소재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부인은 여기서 어느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 위치도 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결과를 보고한 것도 아니고 진행 과정을 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보고만 했습니까? 아니면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진행 과정을 보고했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떤 권한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물음에 대통령실이 오늘 좀 추가적인 답변을 내놓을지 시선 집중하겠고요. 네. 넷플릭스 얘기 나왔으니까 양이원영 의원 문제도 좀 있었죠? 이것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 투자 기사가 뜨자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해외에 투자할 때인가,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빛의 속도로 내려버렸습니다. 정반대로, 그러니까 읽었고 정반대로 지금 비판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사 제목이 아니라 기사 본문만 찬찬히 읽어봤어도 범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 여지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지적을 조금만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현상이 SNS의 어두운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각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SNS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수단이 된 후에 정치인들의 실언, 망언, 막말 이런 게 잇따르고 있는 게 바로 이 특징, 즉각 소통을 통한 관심 끌기라고 하는 SNS의 생리 현상의 결과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숙고 없는, 여물지 못한 어설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타격을 미치는 이런 결과를 빚는 게 비단 양이원영 의원 것만은 아니었다. 참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뜨끔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알권리님이 대통령실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합니까?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 앞서서 워싱턴 포스트 그 보도 논란에 대해서는 헬레나님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메시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나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잠시 후에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4789님은 진위를 파악하니 내용을 파악하라고 하고 내용이 확인되니 진위를 봐달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고 8672님은 주어가 있든 없든 적절하지 못한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어김없이 일파만파를 일으키는 해명도 큰 문제입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의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여부가 여전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을 요청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시선 집중하고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내일 아침 이 시간이 되면은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텐데 저희가 좀 자세히 전해드리고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노동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이른바 69시간 노동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산이 4억 6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오, 상당히 돈이 많은 건 들어가는 건데. 그러게요.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FGI라고 흔히 줄여서 부르죠. 표적집단 면접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제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노동부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개편 관련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강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환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 셈인데요. 우선 하고 싶은 말은 찍어봐야 맛을 아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동안 수많은 여론조사와 관련 단체들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이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데 이것보다 더 중시해야 되는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노동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개편 관련 인식조사와 노사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제도 현황 등을 조사하고, FGI, 그러니까 표적집단 면접법을 통해서는 노동자와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이건 정책 수립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조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님이 아직도 안 했어요? 라고 지금 물어주셨거든요. 바로 그 점이죠. 다시 말해서 주 최대 69시간제를 내놓을 때 했어야 하는 조사라는 얘기입니다. 헌데 이제 와서 한다? 그럼 이거 처음 하는 거냐라는 질문 당연히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면 다시 하는 겁니까? 다시 하는 거라면 처음 했던 조사가 엉터리라고 자인했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조사가 오는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개편안의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시 왠지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부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뉴스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나쁜 집주인이라고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을 했어요. 사실 등장한 건 좀 됐습니다. 작년 10월인가에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나쁜 집주인의 신상을 공개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한 가지 걱정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이게 마구잡이 신상 공개로 행여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좀 들기는 했었는데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영자는 이메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서 검토한 뒤에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 공개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에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주든 소명을 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법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말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여나 혹시 여기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좀 걱정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나서 가지고 나쁜 집주인을 고발하는 이런 세태, 여기까지 올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리던데 이 동해 해역에서 규모가 지금 잇따라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지진이요. 네. 했는데 조금 전에 또 규모 2.2 지진이 또 발생을 했다고, 나흘간 18번 지금 발생을 했다고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진은 규모 2.2라서 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나흘 동안 18번이나 지금 지진이 생기고 혹시 이게 있다는 그래서 게 전조 현상이라면 진짜 큰일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